정청래가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방금 민주당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1인 1표제 확대가 기습 의결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정청래는 1인 1표를 막으려는 친석계 의원들을 향해 공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이 메시지를 던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마자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시도당과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에 1인 1표제 확대를 밀어붙여 의결해버린 겁니다. 친석계가 목숨 걸고 막으려던 바로 그 안건을 정청래가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정청래가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 친석계의 흔들기, 이현주 사퇴, 지도부 책임론, 비대위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혹시 정청래가 질려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으로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정청래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연임을 사실상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친석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당원 1인 1표, 비공개 의총 공개, 당원 주권 회복, 정청래가 그 영린을 동시에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당원 주권을 되찾는 이 흐름이 더 많은 민주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당규 개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정청래의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 정청래 당대표가 보여준 움직임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1인 1표제를 막으려는 친석계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저녁에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확대를 의결해버렸습니다. 시도당과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확대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친석계가 그동안 목숨 걸고 막으려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의견된 사안은 그냥 1인 1표라는 원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청래가 정확히 어디를 찔렀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 위원장 선출 방식까지 당원 1인 1표가 확대된다는 건 지역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얼마 전 경기도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김용남 논란 때 경기도당이 냈던 그 역대급 경고문 기억하십니까? 김용남을 비판하는 당원들을 해당 행위처럼 몰고 배후와 조직적 개입을 운운하고 당원들을 겁박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민주당 후보 검증을 요구하는 당원들에게 경기도당이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가능했습니까? 시도당 위원장 선출 구조가 당원 민심을 정면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 1인 1표로 당원들이 직접 뽑는 구조였다면 과연 그렇게 당원들을 향해 겁박성 경고문을 쉽게 낼 수 있었을까요? 김용남을 못 찍겠다고 말하는 당원들에게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해당 행위 운운할 수 있었을까요? 당원들이 직접 뽑은 시도당 위원장은 당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민심을 거스르면 다음 선거에서 바로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중심, 조직표 중심, 계파 조율 중심으로 시도당 권력이 만들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원보다 조직을 보고 민심보다 계파를 봅니다. 당원 분노보다 윗선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니 김용남 비판 당원들을 향해 그런 경고문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청래가 지금 정확히 그 부분을 찔러버린 겁니다. 당대표 선거만 1인 1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도 당원이 직접 뽑게 하자는 겁니다. 전국 위원장도 당원 민심을 반영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역 권력을 당원 앞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친석계에게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동안 지역 조직과 대의원 구조 안에서 움직이던 권력은 당원 1인 1표가 확대되면 힘이 빠집니다. 시도당 위원장이 더 이상 계파의 대리인이 아니라 당원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 위원장도 더 이상 내부 조율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당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원들을 겁박하는 정치가 어려워집니다. 경기도당의 경고문 같은 장면도 쉽게 나오기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표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규 개정은 단순한 확대가 아닙니다. 정청래가 경기도당 경고문 같은 구조를 다시는 쉽게 반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당원 위에 군림하던 지역 권력의 목줄을 당원 손에 돌려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정청래입니다. 눈치 보다가 물러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들이받는 정치인입니다. 거칠다는 말도 들었고 독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에게 기대했던 건 바로 이 결기였습니다. 친석계가 흔든다고 물러나는 정청래가 아니라 친석계가 흔들수록 더 강하게 당원 주권으로 밀고 가는 정청래. 오늘 그 정청래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큰 걱정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정청래가 친석계의 공격과 흔들기에 질려버리는 것 아닌가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이현주 사퇴, 지도부 책임론, 비대위 압박,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면 결국 연임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가 답을 했습니다. 나 안 물러난다. 당신을 믿고 간다. 한편 오늘 정청래 대표가 건드린 친석계의 영리는 1인 한 표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의원총회 생중계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는 문자들이 많이 온다. 의원총회 생중계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한다. 당원 뜻 받들어 적극 추진하겠다. 이게 친석계의 두 번째 영린입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의원총회야말로 그동안 당원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은 모릅니다.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검찰개혁을 흔들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정부안을 밀었는지, 누가 당원 뜻과 다른 방향으로 당론을 만들었는지 다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그 비공개 공간에서 당의 중대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 2차 정부안 논란입니다. 당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한 검찰개혁이 맞느냐? 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 흐려졌느냐? 왜 당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안이 당론처럼 올라왔느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비공개 의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생중계를 꺼낸 겁니다. 당원들이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당원 뜻을 따르는지, 누가 검찰개혁을 밀고 가는지, 누가 뒤에서 속도를 늦추는지, 누가 공개적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비공개 의총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지 당원들이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친석계가 왜 이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비공개일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언론에 흘릴 수 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뜻이라는 말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가 되면 다릅니다. 당원들이 보고 말이 기록되고 표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의원총회는 개파의 뒷방이 아니라 당원 앞에 공개 무대가 됩니다. 정청래가 지금 그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건 친석계 입장에서 정말 치명적입니다. 1인 한 표는 선거 구조를 바꾸는 칼이었고 의원총회 생중계는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칼입니다. 정청래가 하루에 2개의 칼을 뽑은 겁니다. 하나는 당원에게 표를 돌려주는 칼, 다른 하나는 당원에게 눈을 돌려주는 칼. 이게 바로 제가 기대했던 정청래식 당원주권 정치입니다. 정청래가 지금 하는 일은 단순히 자기 연임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당을 다시 당원 중심으로 돌려놓는 작업, 정당의 기본을 회복하는 작업, 민주당이 개파의 장난감이 아니라 당원의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친석계가 정청래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정청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지켜본 정청래는 사익을 챙기려고 당을 흔든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을 지켰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을 지켰고, 이재명 당대표 때는 이재명을 지켰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밀어붙일 사람입니다. 정청래의 정치 인생은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해온 정치 인생입니다. 한편 유박 세력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본질을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원칙을 말하면 조롱합니다. 연대를 말하면 반명으로 몰아가고 이념을 말하면 실력이 중요하다며 깎아내립니다. 이게 뉴박식 배신의 정치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봐라. 이기는 게 중요하다.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막상 선거 결과가 흔들리자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바쁩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같은 진영의 동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더 나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려면 이런 흐름은 정치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청래가 만약 다시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변인부터 싹 다 바꿔야 합니다. 당원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방송에서 당원들을 훈계하는 사람들, 선거 때만 민주당을 이용하고 평소에는 민주진영의 뿌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제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본인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 주권을 지키는 사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사람, 민주진영의 역사와 상징을 존중하는 사람, 최민희 의원처럼 흔들기 앞에서 이름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정치는 선의만으로 안 됩니다.
권한을 잡았으면 써야 합니다. 공천권이 있으면 원칙 있게 써야 합니다. 당직 인사가 있으면 당원 주권을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휘둘러야 합니다. 정청래가 연임을 결심했다면 이제 당원들도 결심해야 합니다. 당원 주권을 지킬 것인지, 계파 정치에 다시 당을 넘길 것인지, 비공개 의총과 조직표 정치에 다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당원이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고, 직접 결정하는 민주당으로 갈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당원 주권을 지키고 계파 정치를 막고 민주당을 다시 당원의 정당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